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라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림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US cases, 즉 미국의 확진자의 숫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아래쪽 그림은 US death, 즉 죽음, 사망자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의 그 숫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윗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11월, 12월, 11월, 1월 달 그리고 2월 달까지도요. 거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확진자 숫자가요. 정말 이 겨울에 무시무시하게 이 폭발적으로 이 성장하고 있죠. 거의 하루에 20만 명씩 또 3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무시무시할 정도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아주 놀래버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매일 200명 혹은 300명만 나와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30만 명 혹은 20만 명이 하루에씩 나온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상이 되질 않죠. 그만큼 미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월 중순부터 이제 이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확진자가 떨어지는 속도가요. 평균 20만 명, 30만 명씩이 발생하던 것이 이제는요, 거의 지난 한 9일간, 지난 9일간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9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9일 연속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뭐 5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4만 명, 3만 명까지도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마스크도 쓰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사망자 숫자인데요. 이 사망자 숫자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죽죠. 하루에 뭐 2,000명씩도 죽고 정말 이 겨울에 가면서 3,000명씩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3,000명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어찌됐건요. 특히 겨울에 더 많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올라갔는데 이 확진자가 줄면서 동시에 사망자 숫자도 지난 2주간 36%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프 곡선을 보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확진자도 줄고 사망자 수도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이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 그 경제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전체가 이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막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전 세계의 백신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죠. 자,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 색깔도 진하죠. 색깔이 보라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백신 보급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락다운을 했었는데 막 규제 조치들이 이제 ease down 하겠다라고 이제 그 영국 총리가 발표를 한다라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거의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씩 뭐 30만 명 가까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확진자 숫자보다도 백신을 맞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미국에서는요. 백신이 이 정도 속도로 빨리 보급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4월 정도면 herd immunity, 즉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늦더라도 뭐 5월 안에는 또 6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백신이 빠른 속도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은 결국 시간 문제죠. 자,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이 백신 보급과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요. 미국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미국 주식시장에 나타날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은 임기 100일 내에 부임하고 나면 100일 안에 초등학교 그리고 킨더가든 이 엘레먼트 스쿨을 오픈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자, 이 사실 여러분 이 킨더가든, 엘레먼트 스쿨 이런 학교들을 오픈하는 것, 즉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과 경제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밀접하게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이제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린 아이들을 집에 아이들끼리 둘 수가 없어요. 한국은 초등학생만 돼도 집에 아이들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이.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아이들을, 이 집에다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게 되면요. 어떻게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킨더나 이 엘레멘터리 스쿨 아이들이 이제 집에 머물게 되면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엄마들이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보통 미국에도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반쪽만 돌아가겠죠. 보통 두 부부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중산층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킨더가든이나 엘레멘트 스쿨을 빨리 오픈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회복에 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요. 학부모들의 반대, 또 학교 교사들이 자꾸만 반대 의사를 내놓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너무 이르다. 왜냐면, 이렇게 이르게 복귀했다가 선생님들도 병에 걸리게 되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먼저 백신을 맞기 전에 벌써 걸리게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어차피 아이들은 백신을 현재 못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러면 조금 더 어린 학교부터 열자. 그래서 그 교사들도 빨리 백신을 맞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킨더나 엘레멘터리보다 더 어린 프리스쿨부터 먼저 오픈하자 뭐 이런 얘기들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정부가.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0일 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부모 중에 결국은 한 사람이 아이를 맡고 있던 부모가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초에 혹은 3월 중순에 부양책 지원금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부양책이 2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되면은 그 지원금이 이제 3월 초중순에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양금이죠. 자,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 백신이나 또 confirmed cases, 그죠? 그리고 백신 보급, 그리고 학교 복귀하는 거, 부양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를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나온 뉴스에 한 토막을 빨간색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mini rotation from growth stocks into cyclicals and financials.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성장주죠. growth stocks. 자, 성장주는 어떤 겁니까? 보통 나스닥에 있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투자하고 있는 애플,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테슬라도 다 거기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성장 주식들로부터 로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로테이션,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또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cyclical. 자, 이건 뭐냐면은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경기 민감주는 뭡니까, 여러분? 경기가 살아나면은 잘 되면은 경기가 잘 돌아가면은 이 잘 팔리는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주식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여행주죠. 그동안 죽어 있던 여행주들, 그죠? 있죠. 그리고 파이낸셜, 이 은행주들이죠, 그죠? 금융주들인데 금융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 자꾸 돈이 풀리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주식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미국에게 이러한 소식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에요. 미국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거죠.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벌써 그 선물 지수를 보니까요, 뭐 마이너스 2%씩 1%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계셔야 돼요. 현재 미니 로테이션, 빅테크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로부터 자금들을 좀 빼서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한 곳으로 돈이 이렇게 기관들의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은요. 오늘 10년 국채 금리가 1.37%로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1년 만에 이 국채 금리가 10년물이죠.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이 10년 국채 금리는요. 적어도 2% 이상은 넘어가야 그때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직 1.37은 여전히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1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일 가격인데요. 오일 프라이스. 오일 가격이 지금 현재 60불대를 찍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조금 내려서 이제 59점대로 떨어졌던데요. 이 오일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니까 오일 가격도 오르는 거고,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름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일 가격도요, 그렇게 또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이 친환경, 그리고 전기자동차, 뭐 이런 어떤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일 회사들이 더 이상 여러분 기름을 채굴하고 기름을 빼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을 닫고 더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자, 그 말은 결국은 이 오일 가격의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봐야 아마 70불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눈여겨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큰 손들이나 또 기관들이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이제 그 자금을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주식에서 조금씩 자금을 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으로 옮기겠죠. 자, 이건 단기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주식이나 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이런 상황에서. 자, 결국은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건 단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주식이 미래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식이 결국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주식은 뭐 우리가 대부분 빅테크 주식 안에 다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전기차 관련은 당연히 테슬라가 독보적 1인 거고요. 제가 많이 이미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 주식이죠. 어찌됐건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계속해서 주도할 주식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요, 섣불리 움직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락할 때 많이 혹시 떨어지게 되면은 분할 매수해서 하반기 또 중반기 하반기를 준비하면 돼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 흘러갔던 이 흐름, 이 주식들이, 이 자금들이요,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릴 필요 없고요. 4차 산업혁명 주식, 전기차 관련 주식, 환경 관련 주식에 길게 보고 계속 하락할 땐 또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액을 가지고 큰 액수 말고요. 여러분, 소액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을 지금 공부 차원에서 한번 스윙 트레이드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소액으로 한번 이런 주식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